14억님과 1호님, 14억님은 이성에 대한 마음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나는 우리 여자 출연자들과 즐겁게 마무리하고 집에 갈 생각이다. 이제 더 이상 선택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 그래도 1호에 대한 마음이 올랐었는데 이게 14억순이 그 말을 그대로 하더라고. 하지만 1호는 14억순이 너무 좋아. 아니 가장 먼저 마음이 결정된 게 실은 1호님이에요. 14억을 보면 너무 귀여워요. 근데 너무 애 같아. 실은 첫날 그 인터뷰했거든요. 근데 애 같아서 싫었는데 그 애 같은 모습조차도 그 다음날은 또 좋아진다고 했거든, 말투가. 그래서 처음에 이뻐요, 귀여워요 뭐 이렇게 표현했었어요. 그러니까 계속 좋아했어, 실은. 누구보다 가장 확실하게 자기 마음이 결정됐던 게 1호님이야. 참 사람이 무서운 것 같아. 그래서 14억수님 표현은 하고 있어요? 잠깐 고민하고 하는 말이, 표현했대. 돈가스도 사다 드리고, 그리고 또 뭐? 또 뭐? 돈가스에 사랑을 실었는데 그 실은 사랑을 말을 안 해주면 어떻게 알아. 그래서 걱정돼서 혼자 더 저녁 안 드시고 있을까봐. 그러니까 이제 저런 거를 좋아하고 저 의미를 알면 감동적으로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저런 말을 안 하면 이 사람은 뭐야, 뭐 먹다가 남은 거 싸웠어? 이렇게 또 오해하기 시작하면 끝도 없는 거지. 그래서 말이 중요해요. 말을 해야 돼. 짧게라도 말을 해야 돼. 내가 실은 이거 사느라 고생했어. 그러니까 뭔가 너 혼자 먹는 거 걱정되더라.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마음이 있으면서 구옥을 선택한 게 구옥의 압박, 그 미안함 때문이거든. 근데 불필요한 감정이야. 실은 14억에게 이대로 갔을 때 너무 결정되는 것 자체가 한편으로는 두려운 것 같기도 해요. 여기서 연애를 하면 어쩌면 결혼으로 갈지도 모른다라는, 굉장히 결혼을 하고 싶어 하면서도 결혼이 두려운 상태. 그래서 어쨌건 걱정돼서 혼자 저녁 안 드시고 있을까봐. 이 마음이 참 좋죠. 나는 이번에 이걸 보면서 이론님이 분명히 장단점이 있는 사람이거든. 그리고 이론님을 따로 분석한 영상을 올렸을 정도로 이론님이 되게 흥미로운 캐릭터예요. 어떤 말의 컨텐츠가 없어도 이 사람의 마음의 깊이가 얕진 않아. 부모님과도 이렇게 하는 걸 보면 이 사람이 어떤 공허감에 시달리고 되게 헛된 인연을 많이 지나쳤을지언정 그래도 지금은 굉장히 성실하게 자기 사람을 챙기려고 하는, 그리고 또 사람과 멀어지는 게 두려우니까 또 친밀해지는 걸 두려워하지만 그래도 또 친밀해지면 또 어떤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 그런 장점은 분명히 있는 사람 같아요. 그 묵묵하게 그렇게 자상하게 하는 그렇게 조용한 그런 상 있잖아요. 이게 뭐 아버지 중에도 이런 사람이 있고 어머니 중에도 이런 사람이 있는데 그런 모습이야. 그러니까 포장은 되죠? 이러면서 포장 용기 따로 없대. 이 말 들었죠? 그런데 포장 아예 안 되냐고. 그러면서 이제 안 되는 포장을 포장해가지고 오더라고. 여기 지금 구옥수님하고 사우님 대화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구옥수님이 지금 채찍으로 때리고 있는 그 장면이잖아요. 그때 이제 포장 없나요? 그러니까 그 봉다리도 그 까만 봉다리에 막 그렇게 가지고 왔었죠. 그래서 빨리 들어오고 싶었어요. 아니 그럴 거면 왜 나갔어 애초에. 왜 나간 거야. 자기 마음을 왜 자기가 제일 몰랐어. 이게 회피하고 싶었기 때문이죠. 그 결혼에 대한 두려움을 마주하기 싫다는 것, 헤어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 생각해보면 이론님이 겁이 많아. 이게 이론님이 굉장히 남자답고 그리고 이 뭐랄까 이 외적으로 너무 단단한 갑옷을 두르고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이 잘 안 보이는데 겁이 많은 사람이야. 그냥 기본적으로 어떤 변화나 이런 것을 두려워하고 그리고 실제로 결혼하게 되는 것도 두려워하고 좀 그런 부분이 좀 있어. 그래서 14기 옥순 마음 모르겠어요. 딱히 크게 막 내 마음이 없는 것 같아. 1호님 입장에서는 14억이 사호랑 너무 장난치고 막 나보다 더 말을 많이 하니까 오늘부터 타이밍이 어긋났던 게 이날 아침부터 어긋났지. 14억순이 잠깐 사호랑 대화하러 간다고 하고 왔는데 12시 10분에 왔고 그때 3분까지 기다리다가 다시 나가버렸고 막 그렇게 어긋났었죠. 원래 이제 아침부터 타이밍이 어긋난 이유는 이 전날 14억에게 얘기를 안 하고 아침이 돼서야 얘기를 해서 첫 번째로 꼬였지. 그리고 14억이 사호랑 얘기하다가 조금 늦게 왔고 그 조금을 또 기다리지 못하고 또 다시 가가지고 1시간 있다 오고 거기서 계속 꼬였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점점 꼬여버리는 것 같다. 그렇게 또 아침이 밝았습니다. 마지막 날 아침 14억이 오는 것만 봐도 미소가 나. 아니 뭐 어떡할 거야. 지금 이런 마음으로 지금 무슨 다른 선택을 하고 뭐 다른 선택지가 있겠어. 지금 저런 표정을 지으는 사람이 14억이 나와서 걸어오는 것만 봐도. 그래서 어떻게 할 거예요? 1호님은 커피 한 잔 마시러 가자라고 하고 14억을 데리고 나갑니다. 14억은 또 11억 순이랑 나가는 거 아니었어? 라고 괜히 한번 드립을. 결정을 했냐는 말에 뭐 결정 이전에 뭐 어제와 같은 반전. 야, 씨, 어제 네가 선택 안 해가지고 나 지금 나가리야. 내 마음은 이제 난 퇴소할 거야. 지금 실은 14기의 옥수님이라면
여기서 가자는 말에도 그냥 좀 마음이 상해 표현을 했거나 뭐 어제 나 선택 안 했잖아요. 좀 공격적으로 말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냥 어제와 같은 반전 이렇게 그냥 표현해. 어제와 같은 반전이고 또 14옥수님이 9옥수님이랑 또 얘기를 할 때 네가 다가갈 수는 없었어? 라고 하는 게 14옥수님이 굉장히 많이 성장한 것 같아요. 원래 그런 모습이었는데 14기 때 그런 모습을 못 보인 건가 싶기도 하고 여기서 약간 1호님이 민망해서 하는 말이거든. 내가 14옥순이 너 구호한테 갔잖아요. 그 반전 때문에 뭐 내가 뭐 마음 이제 나는 어디로 갈지 갈피를 못 잡겠어요. 그런 표현을 한 거거든. 그러니까 1호도 아니 여자분들 마음을 모르겠어요. 난 네 마음을 모르겠어. 1호가 이제 결정을 했다고 이제 드디어 말합니다. 근데 14옥 입장에서는 어제 일에 대해서 의문이 생기지. 아니 나를 좋다고 하고 분명히 그런 사람이었고 심지어 아침에 달려왔는데 아침에 그러니까 그런 14옥이 알고 있던 선택을 기준으로 하면 번복이 된 거죠. 해변에서는 나한테 안 와? 입장에서는 조금 서운할 수 있지. 상처받을 수 있지. 이게 14기랑 겹치면서 실은 어떤 면에서는 발작 버튼이 눌린 것처럼 행동할 수도 있었어. 근데 14옥이 되게 현명하게 잘 버틴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되게 스스로가 뭘 조심해야 되는지를 알고 나온 것 같아. 그래서 자세한 거는 방송 인터뷰를 보면 확실하게 알 수 있을 거래. 방송 인터뷰 지금쯤 알겠네요. 그게 마케팅 면의 측면에서 뭐 나쁘지 않으니까 그랬겠죠. 데이트 가기 전에 조금 있다 봐요. 실제로는 기다리고 있어요라고 했지. 근데 돌아와서 뭐 기다리고 있어요라고 했으면 말을 해야지. 어? 왜 얘기도 안 하고 왜 아무 말도 없었어요? 근데 이제서야 얘기를 합니다. 내가 돈가스를 사왔는데 그게 원래는 포장도 안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내가 좀 꼭 해달라고 부탁을 해가지고 그래서 원래는 그거 먹으면서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아프다고 해가지고 계속 꼬이네? 이렇게 된 거야. 이렇게 됐다고 이제 인제야 말을 하는 거야. 그렇게 돌아와서 근데 이제 14옥수는 만약 그렇게 나한테 하고자 했던 대로 말을 했다면 내가 나을 수 있었다. 내가 그러니까 아팠던 게 실제로 몸이 아팠던 게 아니고 마음이 아팠던 거다. 네가 그렇게 기다리려고 해놓고 나한테는 아무도 오지 않았다. 나는 그래도 1호에 대해서 마음이 생겼던 상황이었는데 다른 사람을 선택해놓고 결국 오지도 않았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도 네가 왔으면 내가 아프지 않았을 텐데라는 표현이죠. 실은 이게 마음이 상한 상태에서 이 정도까지 말이 잘 안 나와 원래는. 이호님이 문병 갔는데 이호님의 문병은 의미가 없죠. 14옥님에게는 그래도 1호님이 의미가 있으니까 지금으로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차가 오지 않는 방향으로 이렇게 이끌고 그리고 근처 카페에서 대화. 여기가 그 유명한 밥식님과 MG 연숙이 앉아있던 그 카페죠. 그리고 여기서 구옥수님하고 또 데이트를 하지 않았었나? 근데 그냥 똑같은 걸 먹겠대요. 14옥수님이 똑같은 거. 그러니까 1호님도 그냥 똑같은 걸 먹겠대. 이것도 1호님이 자기의 틀을 깨는 시도를 하는 거야. 커피를 먹는 게 나는 저것도 큰 의미라고 봐요. 그동안에 해왔던 패턴을 깨는 거. 새로운 것을 하는 걸 두려워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새로운 시도를 했다는 게 그게 흥미로운 거지. 1호님의 어떤 취향들이 돈가스나 초코에 머물러 있는 것도 돈가스랑 초코를 좋아하는 사람이 무조건 그렇다는 건 아닌데 1호님의 다른 행동이나 그런 거랑 같이 비추어 봤을 때 돈가스와 초코를 좋아하는 그 취향은 어린 시절의 취향이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 새로운 시도를 그닥 하지 않는 사람이다라고도 볼 수 있지. 근데 생각해보면 막 모델을 해보려고 하고 과감하게 도전한 것 같은데 또 생각해보면 뭔가 이렇게 하나 또 이렇게 루틴이 생기면 그냥 그걸 그냥 꾸준히 하는 그런 성격인 것 같아요. 또 이성도 굉장히 많이 만나본 사람 치고는 또 그런 면에서는 조금 의아한 부분이 있지. 원래는 커피를 안 마시는 사람이 커피를 마셔. 그래서 똑같은 거를 마셔보고 싶었대. 그럼 원래는 따로 시키는 거 있지만 공통점을 만들어 보고 싶을 정도로 나름 노력해 보려고 했던 거지. 그러니까 나름 이제 1호에게 필요한 거예요. 변화를 자꾸 두려워하지 않고 하는 거, 시도하는 거. 넘어진 거는 잘 된 거야, 실은. 1호 입장에서는. 그래서 아메리카노를 먹으면서 처음 마셔보는 건 아니지만 뭐 거의 처음 마셔보는. 그래서 뭐 한약 같대. 아메리카노를 처음 마실 때 개인적으로 아메리카노를 맛있게 배우는 방법은 치즈케이크하고 따뜻한 아메리카노를 마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뭐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처음 마시는 입장에서는 뭐 별로 맛이 없죠. 예. 그러니까 너를 맞추기 위해서 나는 변화할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것 같아요. 근데 1호 입장에서는 실은 그 1대3 데이트를 하는 날 원픽이라고 얘기하긴 했지. 근데 14옥은 그 말이 그 시점에서는 조금 못 믿어왔어. 왜냐면 14옥이 1호의 그 말을 들었을 때는 그 14기와 오버랩되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너무 금사빠 같다.
그래서 거기서 14억이 좀 약간 의심하는 듯한, 물론 그런데 1호님이 금사빠는 아니고 뭔가 이미 알아서 선택하는 거다 이렇게 좀 해명을 하거든요. 근데 그게 조금 못마땅했어. 근데 이제 14억에게 남은 선택지는 1호를 선택하느냐 안 하느냐. 1호에게 남은 선택지는 14억을 향한 마음을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지. 근데 이 정도면 인정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면 14억이 1호를 선택하느냐 안 하느냐만 남은 상태가 되는 거죠. 본인의 1픽이 누군지 좀 얘기를 해줬으면.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도 근데까 여기서 14억은 내 1픽은 넌데? 라고 살짝 생각을 하고 있긴 한 것 같아. 14억은 원래 4호, 1호 중에서 4호였다가 그 다음에 1호로 올랐다가 1호로 오른 상태였는데 1호가 안 오면서 아씨 뭐야 나 퇴소할래 이렇게 되긴 했죠 마음이. 그래서 1호는 얘기했어. 1호님 14억님이 저도 말할 수 있어요. 너무 많은 거는 사실은 뭐 살짝 페이크고 부모님에게서 독립하지 못한 마음은 있긴 있죠. 조금 철이 없는 부분은 있는 건 사실이지. 약간 환상 속에 살고 있지. 내 부모, 상대 부모를 같이 여행 다닌다? 실은 고부 갈등을 해결할 정도의 그런 눈치가 있지는 않거든요. 그런 정도의 어떤 세련된 화법을 구사하는 사람은 아니거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요. 그래서 현실적이고 현명하고 어느 정도 1호님의 그런 이상주의적인 부분을 휘어잡아서 야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야 이렇게 딱딱 제지해 줄 수 있는 그리고 1호님의 그런 소년 같은 면을 또 좋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만나면 굉장히 좋겠죠. 뭐 14억의 마음이야 우리도 뭐 진작부터 알고 있었죠. 원래 4호가 처음에는 조금 더 관심이 있었다가 1호에게로 마음이 더 좋아졌죠. 왜냐면 14억수는 그 상처가 많고 불안이 많고 어느 정도 사람에 대한 좀 의심이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확신을 주는 사람을 원해요. 근데 확신을 주는 쪽은 4호가 아니라 1호였지. 그랬는데 선택을 못 받았어. 그래서 마음이 나락으로. 근데 우리가 이제 1호님은 1호님대로 상처받은 게 있어. 1호님이 지금 온화하게 말해서 그렇지 조금 삐진 걸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둘이 너무 4호랑 너무 재밌게 대화하는 모습. 이 대화하기 전에 또 둘이서 뭐 이게 창문 앞에서 왔다 갔다 했죠. 그리고 여기서도 지금 1호는 이 14옥순 보면서 실은 눈에서 이 장면에서도 우리가 자세히 보지는 않았지만 꿀이 떨어졌었어. 근데 14옥순은 그때 4호랑 그 던지기 놀이였단 말이야. 입에다가 넣는 거. 그런 게 1호는 계속 거슬리긴 했죠. 1호도. 그리고 여기서도 4호한테 방금 이렇게 뭐 나이 5살 차이 아무것도 아니야 이러면서 또 장난질 하거든. 그러니까 1호는 이제 그런 걸 보면서 계속 마음에 거슬렸지. 그래서 4호랑 1호가 데이트 나갈 때 1호님이 운전을 할 때 4호한테 나는 4호님의 마음이 궁금해요 라고 물어봐. 그래서 물어보는 거야. 왜냐면 1호는 여기서 그 표현을 해. 아 좀 씁쓸했어요? 내가 아닌 저 둘이 커플이 되는 게 맞나? 그래서 4호한테 물어본 거야. 혹시 마음이 14억을 향하나요? 9억이나 14억인가요? 만약 그렇다면 사랑하니까 보내주려고요. 근데 14억은 그런 재밌고 그런 사람을 원하지 않죠. 그냥 확신을 주는 사람을 원하지. 그러니까 구옥수님도 14억수님처럼 4호의 그런 오지랖으로 인해서 확신을 못 얻겠어.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그렇게 막 여자를 너무 좋아하는 사람 같아서 불안해. 그러면 14억수님처럼 명확하게 4호는 그냥 재밌을 뿐 이 사람은 연인으로서 상대가 아니다. 라고 하고 접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개그 코드가 저한테는 웃기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4억 말하면 웃어주고. 근데 14억은 아니다. 근데 실은 그냥 친구고 1호와의 대화가 좀 설렜다. 근데 1호는 계속 삐졌어. 나한테는 안 웃어주면서 4호한테는 그렇게 장난치고 나한테도 해달라고. 근데 14억님도 웃긴 타입 아니잖아요. 그래서 뭐 여기서 1호님이 살짝 주눅 들거든. 웃긴 타입 아니잖아요. 뭐 빵빵 터질 일도 있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1호님이 살짝 조금 기가 죽은 것 같으니까 14억수님이 근데 나는 재밌는 남자를 이상형으로 꼽은 적은 없어요. 지금까지. 그 말을 하면서 그 사람이 재밌고 당신은 빵빵 터지지 않지만 나는 빵빵 터지지 않는 거 아무 상관없어요. 라고 그거를 또 길을 세워주더라고. 그래서 14억수님이 이런 면이 있는 사람이었나 싶은 생각이 또 좀 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그러니까 14억수님이 눈치가 없고 약간 자기가 원하는 약간 그런 부분을 막 하는 면이 있었어요. 약간 애 같은 면이 있다고 나도 좀 느꼈었는데 이런 걸 보면 좀 1대1일 때는 상대를 배려하고 상대의 길을 좀 살려주는 그런 면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1호가 또 조금 기분이 좋아졌죠. 만약에 둘이 최종 선택에서 어긋나더라도 계속 보고 싶어요. 왜 어긋날 생각을 하지? 자신감이 없네. 네, 어긋날 수도 있겠지. 14억수님이 진짜 1호님을 선택을 안 할 가능성도 있긴 있거든. 그래서 못 보여준 게 많이 있냐.
사호에 대한 마음이 풀리긴 했지만 뭐 기분은 근데 기분이 나쁘냐는 말에 좀 반성했다. 웃겨줄 걸. 웃길 수 있어요, 뭐야. 자기 웃기대. 그 사람 남자들의 허세 중에 몇 가지 일단 안 믿고 봐야 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죠. 나 진짜 웃긴 남자야랑 나 진짜 그런 남자야. 나 진짜 어마어마한 남자야. 이런 조금 의심하고 들어가야죠. 그래서 단둘이 밖에서 만나면 이제 빵빵 터트린다고. 그래서 아무튼 많이 뭘 감추고 서로 간에 오해는 없어졌고 1호님의 마음이 계속 크다는 거 크게 와닿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좀 고마운 마음이 들었다. 최종 선택을 할지 말지 고민이 된다. 그런데 여기에서 가서 돈가스 먹을래요? 기분이 많이 풀렸어. 많이 풀렸고. 그러니까 14옥수님이 어떤 조직 생활이나 이런 거에 막 잘 맞는 사람은 아닌데 이런 어쨌거나 이때 자기 발에 걸려서 다쳤잖아. 다쳤는데 진짜 그냥 그대로 매다 꽂았어 이게. 근데 약간 커피를 그냥 저거를 보호하려고 했던 마음이지 않을까 싶기도 해. 그리고 여기서도 지금 이걸 건너면서 어지러운 것도 있었는데 살짝 14옥수는 한 번 더 보려고 그랬던 것 같기도 하고. 괜찮아요. 갓 육지로 올라온 인어공주처럼 인어공주 자세. 그러니까 너무 차렷으로 아니 이게 이렇게 거구가 이렇게 튼튼하신 분이 이렇게 거구가 이렇게 쓰러지니까 이게 굉장히 좀 뭐랄까 언밸런스하잖아요. 아니 순간 저렇게 덩치가 이렇게 쿵 쓰러지면 바로 못 일어나지. 원래 가벼운 애들이 쓰러지면 별로 안 다쳐요. 애들은 넘어져도 크게 안 다쳐. 그냥 어디 쓸리는 거지. 근데 이게 애들이 좀 크고 넘어지면 다치기 시작하죠. 여기 이제 유리도 깨지고, 뭐 유리도 주우려고 하는 거나. 이 신발이, 그러니까 신발끈 잘 묶어야 됩니다. 지금 보니까 이게 발목까지 신발끈을 제대로 안 묶었어. 이게 멋쟁이들이 겨울에 얼어 죽고 여름에 더워 죽는 것만 알았는데, 이게 길바닥에서 넘어지기도 하네요. 그래서 항상 신발끈은 끝까지 다 신발에 딱 맞게 묶어야 됩니다. 방금 너무 전에 청바지 다 찢어졌잖아 지금. 이 정도 안 다치고 걸을 수 있는 게 다행이지. 병원 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1호님이 이제 깨진 것부터 걱정을 하더라고요. 이런 데서 근데 사람 본성이 나온다. 이 사람이 넘어지고 그렇게 힘든 와중에 죄송해요 저 깨트려서 어떡하죠? 이런 게 나와. 되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실은 그런 부분도 나는 개인적으로는 좀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해요. 내가 아니면 잘라서 반바지로 써야겠네. 이렇게 옆에 이렇게 쪼그려 앉아서 어쩌다가 그랬어요. 그리고 민망한 그런 사람에게 이렇게 민망한 상황에서 또 팔을 이렇게 돌려보더라고. 승무원 짬바지 이게. 승무원 짬밥이지. 이게 팔이 이게 부러졌나? 어디 관절 돌아갔나? 이게 보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런 것도 1호님도 14옥순에 대해서 감사했을 거야. 그냥 일단 다친 것부터 챙기고 옆에 이렇게 좀 그 순간에서 뭐 의자 같은 거 안 챙기고 바로 쪼그려 앉아서 괜찮냐고 물어보고 이렇게 팔 돌려보고 그런 데서 실은 이 사람의 그런 어떻게 보면 본성이 나오거든. 그냥 이 사람이 주변을 챙기는 사람인가? 아니면 주변에 대해서 좀 미안함과 감사를 가지는 사람인가가 이게 내가 넘어졌을 때 저거 깨진 거 어떡해요? 바로 변상해야 돼. 이런 게 필요해. 근데 깨져놓고 막 씨 이렇게 하면서 짜증내고 이러면 평소에 정이 가다가도 그게 그런 거지. 저거 넘어졌을 때 다들 환호했을걸? 캡처 구조가 연애포가 아니라 생로병사의 비밀이라고. 그거죠. 그 공상정 씨가 하는 시니어 치료 같은. 크게 안 다쳤으니까 우리들 이렇게 이 장면을 보고 웃을 수 있는 거지. 실은. 뭐 어디 부러졌어. 그러니까 이런 장면들에서 이 두 사람이 가지는 그런 장점들이 좀 드러났던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넘어지고 계속해서 어깨동무를 시도하는 1호님이 조금 근데 뭐 좋아하는 사람한테 개수작 부리는 건 뭐 나쁜가? 좋아하는 사람한테 뭐 개수작 부릴 수 있지. 그게 이제 뭐 개수작이라는 표현이 그래서 그렇지 뭐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뭐 모르는 척 더 다가가고 하는 거지. 창피함이 아파도 안 아팠을 거예요. 집에 가는 도중에 슬슬 쑤셔올 거예요. 집에 가는 도중 쓰셔도 옆에 14억이 있기 때문에 아파도 아프지 않았을 겁니다. 될 놈 되리지. 14억도 은근 좋았을지도 몰라. 그럼 이게 제가 이제 저번에도 이렇게 얼핏 얘기했잖아요. 그 친구 같은 이성적인 느낌이 안 드는다고 말하는 이유는 어떤 너무 성적인 어필이 없어도 안 돼. 그러니까 성적인 어필이라고 해서 모든 걸 적나라하게 얘기하는 그런 거 말고 예를 들어서 지금 이런 텐션도 약간 어쨌건 스킨십이 더 많아지는 게 어떻게 보면 약간 성적인 텐션이라고 할 수 있지. 그러니까 이성적인 텐션.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그 둘 간의 관계에 반전을 준다니까. 이게 제가 이거 같이 보게 할 때도 얘기했지만 그래서 이렇게 팔을 또 돌려보는 이런 게 당황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되게 아프지 않아요? 뭐 앉아요. 일단 다친 게 걱정이지 하면서 물론 이렇게 막 걱정해주면서도 이렇게 할 건 다 하는 게 14억이 되게 어른스러워 보였어. 1호님이 지금까지 보여줬던 약간 뭐랄까 호랑이 같은 모습에 반전 또 매력이 있으니까 더 좋아 보이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더 좋아하는 것 같아. 그렇게 자연스럽게 스킨십이 시작이 됩니다. 이게 가면서도 이렇게 어깨 이게 부축해줘라고 하면서 잡고 부축 안 해줘도 되고 또 잡고
이제부터 스킨십 주체를 못 하던데. 그렇죠. 한 번 열면 멈출 수 없는 뭐 그런 거죠. 맛있으니까. 그래, 1호가 저렇게 한번 그 프링글스를 여니까 프링글스가 뭐 멈출 수 없잖아요. 원래 그 프링글스를 그만 먹는 순간은 프링글스가 더 이상 없는 순간인 거잖아요. 눈앞에 14옥이 있으면 뭐 가까이 안 할 수가 없었겠지. 스킨십을 할 때 상대가 원할 때까지 기다리는 그게 필요해요. 상대가 원해야 돼. 그때 시작을 해야 이 거기서 더 나가는 거에 대해서 명분이 생깁니다. 내가 이렇게 막 억지로 하려고 그러면 이게 괜히 성벽이 높아져. 이게 성벽을 자꾸 낮추고 했을 때 이제 백도가 없음을 상대한테 주지시키고 그리고 그렇죠. 그건 여기에서는 이제 배상을 하려고 하고 1호가 어쨌건 1호님 정도 나이가 돼서 이런 정도의 예의는 당연히 갖춰야 되는 거긴 한데 요즘에 이 정도의 예의가 없는 사람도 참 많아서 이런 게 이제 좋아 보이는 느낌 오히려 좋아 보여 이게. 생각해보면 저렇게 넘어지고 당연히 저 배상부터 걱정하고 뭐 미안해하고 나 부축해줘 배상. 그러니까 이건 좀 근데 깨져가지고 다쳤을 수도 있겠어. 여기는 이호님과 칠옥수님이 데이트를 했던 영양가 없는 데이트를 했던 곳이죠. 그리고 또 넘어져가지고 또 웃음도 줬고 한편으로는 또 안쓰럽기도 한 마음이 드니까 아 나중에 은근슬쩍 빼? 살짝 1호님이 좀 여기서는 좀 부축스러운 부축이었는데 나중에는 그냥 이렇게 잡는 식으로 좀 그렇게 바뀌긴 했죠. 이렇게 말을 한 건가? 긁혔다 하면서. 하지만 1호는 포기하지 않죠. 너 납치된 거야. 이 드립을 꼭 치고 싶었어 이 장면에서. 그래서 또 잡고 14억 순이 조금 빼는 모습을 보였어도 그게 1호에 대한 거부감은 아닐 수 있지. 오히려 설레서 그런 걸 수도 있고. 근데 14억이 그렇다고 1호를 선택할 정도로 마음이 커졌을까는 뭐 그건 모를 일이죠. 1호가 실수를 하긴 한 거야. 그러니까 굳이 9옥을 선택해가지고 지금 14옥 순이 어느 정도 감정이 컨트롤 되니까 여기서도 이렇게 잘 대화하고 넘어갔지 마음속에 상처를 안 받진 않았을 거란 말이야. 이렇게 다쳐가면서까지 저를 웃게 하지는 않아도 돼요. 그래서 마지막 스텝 몰빵. 술에 취하셨나? 아메리카노 마시고 취했어. 그럴 수도 있겠지. 카페인이 갑자기 들어가면 어지러울 수도 있겠죠. 그 약간 되게 안 어지러울 것 같은 건데 이게 조금 안 하던 사람이 조금 먹으면 확 어지러운 것들이 있어요. 담배 연기도 그렇잖아. 담배를 안 피는 사람이 이렇게 담배 연기를 어떻게 우연히 이렇게 한번 이렇게 쑥 붙으면 어지럽거든. 그래서 뭐 소주 한 병의 위력이라고. 민망하지만 좋았지 뭐. 진짜 지금 본의 아니게 어깨동무도 하고 스킨십도 하고 본의 아니게 아니잖아. 본의 아니게 어깨동무를 처음에 잠깐 했다가 옳았구나 하고 스킨십 했잖아. 알지만 뭐 그래도 이해해 줄게요. 가볍게 막 그러는 건 아니고 되게 좋아하는 거 알고 있으니까. 너네 아주 그냥 큰일 나겠어. 너무 가까워졌어요. 편안해졌어요. 환영이야. 그냥 그렇게 최종 선택이 됐는데 이때 나는 이게 살짝 편집 트릭이 있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이 드는 게 이때 포옹을 하거든요. 14옥순의 얼굴을 안 보여줘. 그래서 여기서 그때 고도리님이 그랬나요? 14옥순이 선택을 못하고 우는 상황에서 1호님이 괜찮아하고 안아주는 게 아니냐 라는 예측이 나는 굉장히 신빙성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 근데 그래도 보면은 뭐 최종 선택 안 하고도 사귀는 커플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 둘은 그렇게 만나도 이해해줄게. 진정성 없었다고 말하진 않겠어. 아 까르르 웃었어? 그런가? 그래서 어쨌건 뭐 아니야 뭐 이거 예측 하나로 벌써 하사네. 안돼 안돼 안돼. 과연 14옥수님의 마음이 선택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돌아섰을지는 좀 봅시다. 악수하려고 하니까 1호가 아는 그런 것 같긴 하죠. 1호는 눈물로서 감정을 드러낸다고 하는데 좀 부족한 모습을 보이는 거는 절대 단점이 아닙니다. 너무 완벽한 모습을 보이려고 애쓸 필요도 없어. 그리고 오히려 너무 완벽한 모습으로 상대를 유혹하려고 하면은 작은 실수로도 상대가 떠나가. 그냥 내가 뭐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나는 이런 부족함도 있지만 이런 장점도 있어 이렇게 가야 내가 뭔가 실수를 해도 이 사람이 저런 면도 있네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이제 내가 빈틈만 있으면 안 되지. 그리고 일요일날 저녁에 라이브 곧 줌으로도 운영되는 심리대학교 학원처럼 운영되는데 많이 관심 가져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라이브 다시 보기 멤버십이 되시면 더 풍부한 분석과 리뷰들을 풀버전으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심리대화 학교 멤버십이 되시면 주말 특별 라이브를 통해 소규모 그룹 카운셀링과 심리대화 훈련을 하실 수 있습니다. 설명란을 참조해주세요. 항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